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종목 추천해 드릴게요. 종목 추천에 앞서서 미 정권이 이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공약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공약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종목 추천을 드릴게요. 바이든 공약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를 투입한다 했어요. 하나 약 2176조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전기차 관련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정부 모든 공용 운송 수단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부의 모든 공용 운송 수단, 승용차를 포함해서 버스, 트럭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친환경 생산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터빈 각각 500만 개, 6만 개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제가 왜 갑자기 바이든 공약을 살펴봤냐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항상 새로운 그 정책들이 나오고요. 그 정책에 맞게 산업이 재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단 바이든 공약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친환경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게 눈에 띄죠. 자, 친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들리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전기차죠. 왜 사람들이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갑자기 테슬라, 니콜라, 뭐 테슬라 주가가 몇 배가 올라갔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뒷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로 유럽연합이 존재합니다. 유럽연합, EU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1년부터, 즉 올해부터죠. 2015년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배출량을 95g 이상 배출하지 말도록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즉 2015년도 대비 30% 감소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벌금을 매깁니다. 1g당 1g 더 배출 시 95유로를 더 벌금으로 매겨요. 즉 하나로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021년 대비 37.5%까지 더 감축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막 아우디, 뭐 벤츠, BM 난리가 났죠.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지금처럼 자동차 브랜드가 지금처럼 가게 되면 순이익의 30% 정도, 즉 내가 3조를 벌고 있다면, 순이익으로 3조를 벌고 있다면 1조를 벌금으로 내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현대차부터 올해 전기차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2025년까지 약 23종의 전기차 및 수소차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가솔린, 디젤에서 전기차와 수소로 바뀌게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누가 있을까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뭐 대기업인데 그거 뭐 투자해서 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코스피에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코스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코스피는 한 번 상승 추세를 타잖아요. 한 번 상승 추세를 타면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 4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짧게는 한 달 올랐다가 휙 떨어지고, 뭐 길게 했을 때 6, 7개월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코스닥은 6, 7개월까지 가는 경우보다 한 달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코스피는 다릅니다. 한 번 오르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 4년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맛보였던 분들은 코스피 또한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상당한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 있네요. 아하, 차트를 봤을 때 매물대를 돌파했다.
뭔가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 뭘 의미할까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왔다.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적 측면을 제외하고도 기업적 측면을 본다면 전기차를 선점하는 브랜드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패권을 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 쪽에 혈안이 돼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로 왜 유명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 2위 브랜드는 어딜까요? 바로 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몰랐지만 1회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브랜드가 현대예요. 왜 현대지? 이유는 LG와 삼성 SDI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기업이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그 회사들과 협약을 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브랜드를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일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무시하던 차였거든. 현대차? 뭐 윗집 아저씨도 타고 옆집 이웃 주민도 타고 아랫 주민도 타고 떠날 것이 타는 차 현대차. 그리고 미국에서는 야, 돈 없으면 현대차나 타. 야, 돈 없으면 현대차 하나 사서 타. 이렇게 무시받는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대차가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브랜드 2위였다고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1회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맞고요. 그리고 또 경쟁력이 있는 거는 자동차를 살 때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살 때 핸드폰이 1,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사겠습니까? 안 사죠. 뭐 몇몇 사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안 삽니다. 100만 원 이내로 왔을 때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1,000만 원 이상 갔을 때는 안 산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어느 특정 물건에는 마음속에 진입장벽이 있어요. 자동차의 진입장벽은 4천만 원입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중에서는 4천만 원 이하 모델이 없어요. 현대차는 4천만 원 이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4천만 원 이하 모델에서는 현대차가 1회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브랜드 1위란 뜻이에요. 굉장히 메리트 있죠? 근데 현대차는 전기차만 있느냐? 아닙니다. 더 막강한 걸 갖고 있어요. 바로 누구? 수소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니까는 전기차에만 시선이 쏠려 있는데 수소차 쪽도 꼭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왜? 말은 수소차지만 실제로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 전기차가 그러면 왜 눈여겨봐야 되냐? 전기차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일단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충전 후 주행거리가 길지 못하면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등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소차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현대의 수소차 넥소가 있는데요. 이게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갑니다.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가는 거는 지금까지 전기차로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근데 수소차로는 넥소가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 충전 시간처럼 굉장히 짧아요. 또한 만약에 1회 충전으로 전기차가 600km를 가려고 하면 현재 기술로는 배터리 무게만 약 800kg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넥소에 달린 수소 전력 장치의 무게는 150kg으로 현재 내연 기관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대형차, 버스나 트럭 등 큰 힘이 필요하고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그런 거에 실게 되면 배터리 무게만 2톤가량을 실어야 돼요. 근데 전기차는 수소차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과 버스 분야에서는 수소차가 매우 필요한 존재고요. 배터리의 충전 시간, 주행거리, 전체 무게를 따져봤을 때 수소차가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력은 전 세계 1위예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2019년도 판매 1위였고요. 수소차 분야 판매 1위였고요. 그리고 도요타 또한 수소차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현대차는 수소 트럭을 가지고 있지만 도요타는 수소 트럭이 없습니다. 즉 시장을 점유함에 있어서 현대차가 훨씬 더 앞장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단점으로 수소차의 단점으로는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차량 가격이 7천만 원대로 비쌉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서 대량 생산이 발생하면 원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10만 대 이상 생산 판매 시에는 50% 이상, 즉 7천만 원 넘는 차가 4천만 원 이내로 가격이 내려올 겁니다. 현대차가 지금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주목을 못 받고 있어도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면 올해는 그 주인공이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이런 고점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고요. 나중에는 이 고점을 넘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여러분들 내가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겠다. 현대차에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런 대형주에 투자할 때는 내가 2, 3개월 보고 투자한다. 전혀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못해도 3년에서 5년 이상 보고 느긋하게 투자했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이 크고요. 내가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계좌가 빨개지고 부풀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